셀트리온 헬스케어 2사 합병 발표, 주총 10월 23일, 합병 신주 상장은 24년 1월 12일.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을 발표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빠진 2개 회사의 합병인데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합병의 배경으로는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규모 투자에 활용을 하고 제품력,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시키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투자자 신뢰를 증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합병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진행하는 1단계는요, 바이오 사업 부분을 합병한다는 의미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 케미칼 사업부 합병의 개념으로서 셀트리온 제약을 합병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6개월 이내로 하겠다는 이야기니까요. 내년 6월 이내로 다시 합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은요, 3개사를 동시에 합병을 하려니까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고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도 좀 복잡했다. 이에 따라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바이오는 바이오끼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약은 케미칼이니까 이 바이오와 케미칼을 합치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은 신약 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신약으로 미국에서 허가가 떨어지는 램시마 SC잖아요. 이것이 이름이 진펜트라라고 새롭게 지었고요. 신약이니까 미국에서는 기존 이름 말고 이름도 새롭게 싹 지은 것이죠. 진펜트라가 되는 것이고요. 요 신약과 진펜트라와 그 다음 신약은 ADC잖아요. ADC는 바이오 플러스 케미칼의 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케미칼 부분에 셀트리온 제약에서 ADC 쪽에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링크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가기 위한 단계별 합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병 개요를 이렇게 보시면요, 합병 비율은 1대 0.449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셀트리온이 15만 813원, 헬스케어가 67,251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시한 주식 매수 청구권 총액은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 금액 총액이 두 회사 합쳐서 1조 원이죠. 1조 원을 제시를 했어요. 1조 원이 넘으면 합병은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도 만약에 1조가 넘어가지고 이번 합병이 무산이 되면 대책은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께서는 대책이 있다. 하지만 1조를 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의 기대 효과는, 그리고 합병에 따라서 지배 구조가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여전히 합병법인의 자회사로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합병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된 것은 좋은 것이죠.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가 경쟁력이잖아요. 여기서 남는 돈 가지고 판매, 영업 활동 쪽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의미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합병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전 2030인데요. 2030년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신약의 비중을 40%,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 외를 60%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고, 2030년의 목표는 매출도 12조 원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오늘 간담회에서 질문들이 있었죠. 당장 24년 내년의 매출은 어떻게 보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서정진 회장께서는 24년에는 3조 5천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합병을 했을 때 매출액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그 핵심의 효자 종목은 바로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아니고요, 램시마에서시, 즉 진펜트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가 아주 강했죠. 그래서 당장 24년에는 합병 이후에는요, 램시마에서시, 즉 새로운 이름 진펜트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연도별로 합병 이후 24년 내년에는 어쨌든 진펜트라와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미국, 이런 것을 기대를 하는 가운데서 2025년까지는 11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가야 되는 것이 신약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회사로 도약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가고 있는 것이 지금 ADC 쪽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간담회에서도
익수다와 ADC 부분에서 내년에는 1차 임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차 임상에 들어가는 것이 두 개의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항암제 쪽이죠. 면역 항암제하고 유방암 위암 치료제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현재 ADC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ADC는요, 항체는 바이오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물은 뭐냐면요, 케미칼 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이 ADC이기 때문에 이 약물 쪽에서도, 즉 케미칼 제약 쪽에서도 기술력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특히 이 두 개를 붙이는 중간 역할, 링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했는 것이고요. 따라서 신약은 하나가 나왔다고 보는 거잖아요. 올 10월 28일 날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24년에는 이 진펜트라를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신약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가격에 4배 정도 가격을 책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한 했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MLA를 하든 라이센싱을 사오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신약 쪽에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30년에 신약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램시마 SC, 즉 진펜트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신약이기 때문에요, 빠른 성장세를 입증을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 결과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판 체계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또한 생산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글로벌 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 생산, 판매 다 이거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3공장 신설을 하고 있고요. 또한 4공장까지도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각 지역의 생산 기지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D에서는 원료의약품이죠. 그리고 DP는 완제품입니다. 특히 공장 생산 설비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낮추는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수율 개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도 진출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합병을 통해서 제2의 도약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2의 도약으로 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합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램시마에서시 진펜트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주주 환원 정책, 이제 현금 배당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우리가 쭉 보시면요, 합병 비율은 1대 0.44%로 나왔고 주식 매수 예정 가격도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 기간도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일정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주 확정일이잖아요. 9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총이 10월 23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내년 1월 12일이 되면은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는요, 1조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양쪽 다 합쳐서 매수 청구 금액이 1조 원을 넘지 않으면은 합병이 성공되는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 초과하게 되면은 합병이 무산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합병이고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당장은요, 공매도 세력 쪽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서 단기적인 쇼커브링 영향이 하루 이틀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제약은 이번 합병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요, 조금 외로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크게 따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약 역시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합병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합병결의 이사회가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까지의 주가보다는 앞으로의 주가가 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